나는 아파서 못 달리겠어 하시는 분들은 자세가 안 좋을 수 있다. 가장 논쟁거리가 많은 부분입니다. 정답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아니에요. 정답이 있어야 돼요. 상체를 앞으로 숙여야 될까요? 세워야 될까요? 저는 몸을 수직으로 세워서 러닝하는 표현을 더 추천드립니다. 또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세계 7대 마라톤이 있어요. 베를린, 시카고, 뉴욕, 도쿄, 런던, 보스턴, 시드니. 저는요, 그냥 국내 마라톤만 뛰어도 너무너무 즐거웠던 사람이라 굳이 세계 마라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하면식 저자분이 이제 저한테 한번 뛰어봐라 라고 말해가지고 제가 세계 7대 마라톤에 도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마라톤은 바로 베를린이었어요. 베를린은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되게 아름다운 유럽 마을에서 뛰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과 할머니가 쿠키를 굽고 나와갖고 저희를 응원하는 그런 곳에서 달리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많은 사진이 있었는데 딱 이 사진을 고른 이유가, 이거 누가 진격의 거인이라고 했나? 그리고 베를린 마라톤은 뭐가 좋냐면요, 그냥 자연이 쫙 펼쳐 있어요. 거기서 남녀노소 다 노상방뇨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만의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 옆에서 자연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문화 충격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풀코스를 뛰어야 되니까 화장실 이슈가 있었고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다 노상방뇨 하는 걸 보면서 저 역시도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이었죠? 한국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분, 도쿄는요, 마라톤이다 보니까 더러울 수밖에 없는데 여기 도쿄 마라톤은 너무 깨끗해요. 지금 여기 강연장 같아요. 계속 그냥 클린한 곳에서 뛰는 느낌이 들고요. 일본 애니메이션 보셨을 텐데 그 애니메이션 속에 내가 쏙 들어가서 뭔가 달리는 느낌?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도쿄 마라톤이 3월 1일, 3월 2일 날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날짜에 일본에서 뛴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유관순 룩으로 또 화이트 블랙 태극기 휘날리며 한번 도쿄 쫙 뛰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마라톤을 해외에서 뛰면서 이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내가 다 경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러닝은요, 여러분, 이 세상과 저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었다면 누가 저한테 내가 포기할 때 외국인들이 나한테 힘내라고 하고 응원의 메시지 던지고, 그냥 거기 완주하거나 그냥 준비할 때 모든 외국인들이 다 나의 친구예요. 왜냐? 너 러너잖아. 너 러너잖아. 우리는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주를 하면은 기록이 어쨌든 우리는 그 풀코스를 견뎠기 때문에 공통점이 생겨서 그냥 모든 세계인들과 연결된다라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근데 저도요, 이 세계 마라톤, 아니 마라톤도 무서워 죽겠는데 무슨 세계 마라톤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저랑 같이 러닝 바이블 책을 쓴 하면식 코치님께 제가 자세 코칭을 받으면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파서 못 달리겠어 하시는 분들은 자세가 안 좋을 수 있다. 평상시 자세가. 그러면 자세 교정을 통해 러닝을 뛰어도 안 아픈 몸이 될 수가 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다. 계속 노력해가지고 나만의 자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냥 러닝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계속 즐기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강연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박지혜 작가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동기부여를 받고,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를 저는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은 달리기를 잘하기 위한 세팅값을 알아야 됩니다. 답을 정하셔야 됩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질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순서가 계속 이 답이 바뀌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굉장히 달리기 하는데 뭔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역효과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답을 정하셔야 되고, 이 몸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학습된 움직임으로 반응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달리기를 위한 움직임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가셔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러닝의 가장 필수적인 움직임들을 학습하셔야 된다. 정신력이 중요할까요? 스포츠 대회를 보시면 선수들이 우승을 하거나 이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인터뷰를 하면 정신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그걸 듣죠. 아, 정신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력을 발휘해서 달리기를 진행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하고는 우선 친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신체 기능이 최상급이 아니에요. 미완성 단계, 신체 강화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 단계입니다. 몸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멘탈을 쓰게 될 경우 혹사당합니다. 그래서 몸에 무리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달리기를 한 10년 정도 해보고 나서 몸이 정말 단련 다 되어졌을 때 그때 멘탈을 쓰는 방법을 채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동을 하실 때 멘탈 비율을 최대한 낮춰주시고 신체 기능을 지금보다 더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육은 정말 중요할까요? 달리기 할 때 운동 영역에서 이 근육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라톤 선수를 잘 연상해 보십시오. 말랐습니까? 근육량이 좋은가요? 말랐습니다. 왜 몸을 말릴까요? 근육이 없어요. 오히려 근육을 더 빼버립니다. 불필요한 근육들은 다 제거시켜요. 근육은 파워 쓰기엔 좋을 수는 있겠지만 효율성이 떨어져서 가령 30분 근육 운동을 할 경우에 1시간 가량의 휴식기를 가져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멈추지 않고 10km, 20km, 30km 더 나아가서 41.19km라는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해야 할 그 영역에서 근육 사용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20km 구간에 앉아서 2시간 동안 회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레이스는 끝난 시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사용 비율을 최대한 낮추셔야 됩니다. 근육 사용 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무게중심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중심화라고 운동 영역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사이클과 스케이트가 저중심화 되어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닝은 고중심입니다. 자, 달리기를 해봤더니 너무 체력이 약하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요. 완전 역효과를 보는 거죠. 달리기를 잘하고 싶으시면 달리기에 관한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전거와 달리기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저는 스피드를 즐깁니다. 스피드를 즐기고 싶어서 몸을 무리되지 않도록 더 몰등하게 만들어요. 그 방법으로 근육 사용 비율을 줄이고 보다 더 몸을 가볍게 점핑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 줘야 되는 거죠. 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영상은 근육량을 증가시켜서 점핑하는 동작이고 이제 반대쪽에 있는 근육 사용 비율을 최대한 낮춰서 점핑하는 영상입니다. 조건이 다르죠? 자, 훨씬 더 파워풀하긴 하지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회복을 많이 가져가야 할 점핑 표현이고 반대편 영상은 회복이 주어지지 않아도 충분히 다음 과정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경량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경량화 작업이라고 하면 체중 감량이 있겠죠. 몇 킬로까지 빼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키에 체중을 뺀 나머지 숫자가 112가 나와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달리기 체형이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100 정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빼봤더니 100이 나와요. 그렇다고 못 달리는 건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112가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러닝에 적합한 세팅값을 고중심화 시켜서 즉각적으로 10kg 감량하는 효과를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용으로 가능합니다. 몸을 위로 리프팅하게 되면은 10kg 감량하는 효과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육과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아요. 자, 영상 보겠습니다. 이제 저중심화되어 있는 러닝입니다. 몸의 무게중심이 낮을 경우에 근육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반대로 이제 고중심화로 한번, 네,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해 본 거고요. 위로 수직 점핑을 해야만 몸이 가벼워진다. 가벼워지는 원리는 수직 점핑입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 되어질 때까지 꾸준하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몇 년을 해야 될까요? 10년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기준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되어야 할 그런 관절들을 찾아보면 자, 척추 부분, 그 다음에 무릎 관절, 발목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이런 부분들을 제어시킬수록 여러분들의 성능은 업그레이드가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러닝에 불필요한 동작을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스쿼트, 런지, 레그 익스텐션, 또 등산도 있죠. 산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산을 열심히 등산하고 오시면 여러분들의 달리기 실력은 바닥을 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산을 다녀오신 거지 달리기를 위한 투자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 합리적인 그 자기 합리화가 그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나의 이 정성이 달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고 싶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니에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쿼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쿼트를 이 하체 단련 종목으로 가장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긴 합니다만 러닝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스쿼트는 저중심화 운동입니다. 사이클, 스케이트 선수들에게는 필수이지만 육상, 러닝을 즐기는 우리에게는 아직 할 단계가 아니다. 그렇죠. 육상 선수들도 스쿼트를 하긴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그 기준을 정해 또 드릴게요. 스쿼트 동작을 하시려면 전국 랭킹 1위 할 때 하세요. 전국 랭킹 1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퍼트 100m에서 초접전에서 피니시로 이길 때 그때는 힘싸움이 왕입니다. 누가 힘이 더 막강하느냐. 효율성을 높이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회전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RPM이 이 회전수가 증가되어야만 스피드가 향상이 되고 곧 파워로 만들어져요. 이 공식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편하게 달리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달리라는 거는 정말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타고난 사람한테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타고나도록 만들어야 할 우리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는 엄한 길로 빠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민첩해지려면은 우선적으로 회전수가 증가되어야 됩니다. 회전수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 회전수의 그 숫자를 1분 기준으로 100 회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100이라는 회전수가 100m를 기준으로 17초 이내 주파하는 레벨에서 적용되는 회전수입니다. 여러분들 100m 몇 초 달리세요? 17초는 다 달리시죠? 그런데 우리가 17초로 계속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100m 기준으로 30초로 달릴 수도 있고 40초로 달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도 동일하게 백헤던스를 사용해 보는 거죠. 하나의 감각으로 다양한 스피드를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속에서 천천히 달릴 때도 회전수가 빠를 경우에 이미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감각을 학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수를 좀 여유있게 한 90 정도 돌리는 동작입니다. 자, 아무래도 저 동작이 회전수가 느리다 보면은 폼이 클 수밖에 없고요. 회전수가 지금 100으로 올리는 순간 같은 속도 대비 폼이 적어졌단 말이에요. 방금 같은 이런 이제 폼을 제가 이제 구사하는 이유는 빠른 회전력으로부터 스피드를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근육 사용 비율을 낮출 수 있어요. 지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에너지를 보충해주면 즉각적으로 달리기는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근육이 한번 지쳐버리면요, 회복을 아까 좀 전에 제가 몇 분 추가된다 그랬죠? 지친 만큼
2배, 3배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에서 첫 번째로 사용되어야 할 근육 관절은 엉덩이 근육, 그 다음에 허벅지, 그리고 허리, 그 다음에 복부, 이렇게 타고난 근육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에 관련된 관절이 있어요. 고관절입니다. 우리 몸에서 원탑이에요. 여러분들 몸에게 운동을 하면서 균등한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다. 기회를 특정 부분에게만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약한 부위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약한 부위를 강화시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라는 그 믿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네. 자, 고관절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이제 장소가 좀 협소하지만 다리를 아주 살짝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높게 올리지 말고, 네, 발이 지면부터 떨어지는 정도 수준으로 올려주시길 경우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허벅지, 복부, 허리, 길이끝, 엉덩이까지 집중적으로 활성화되어진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착지 방법인데요. 가장 논쟁거리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가님, 박지혜 작가님하고 책을 이렇게 했을 때 논쟁거리가 있을 만한 것들을 빼자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제가 사실 다루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답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아니에요. 정답이 있어야 돼요. 힐풋 아닙니다. 뒤꿈치 착지가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들 신발 벗고 달려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꿈치 착지 불가능해요. 신발 의존도를 제외시키고 신체 기능으로만 러닝을 구사한다고 하면 무조건 포풋 또는 미드풋이 나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신체 구조상 뒤꿈치는 충격 완화 기능이 제로예요. 앞발 쪽으로 착지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맨발 러닝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착지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뒤꿈치 착지하는 영상입니다. 뒤꿈치를 착지했을 때 지면으로부터 닿고 떨어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이제 발 볼 앞쪽으로 이제 터치하는 부분인데 발이 지면으로부터 떨어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같은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더 빠르게 달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방금 이렇게 탕탕 소리를 들으셨죠? 이 소리가 난다라는 거는 탱탱볼과 같은 공이 비어 있습니다. 튕기는 순간 빵 터지는 소리예요. 이 소리를 충격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박수를 쳤을 때 이렇게 탕탕탕 소리 나는데 그런 충격이 없는 가벼운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가깝다. 자, 이제 발목을 고정하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발목이 움직이는 이제 주법.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발목 관절이 움직이다 보니까 뒤꿈치가 먼저 솟아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금처럼 이제 발목을 고정했을 때는 네, 소리가 훨씬 더 쩌렁쩌렁 울린다는 겁니다. 잘 튕기는 소리입니다. 소리가 크다, 적다로 충격을 받고 안 받고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네, 튕기는 소리인 건지 또는 지면으로부터 오래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는 오히려 그 발이 지면으로부터 오래 머물다 보니까 중력 데미지 시간이 증가되는 거예요. 중력을 받게 된다는 거는 관절과 근육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지면으로부터 빨리 떨어지는 이 감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목을 고정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경 자세. 가장 러닝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여야 될까요? 세워야 될까요? 저는 정경 자세, 몸을 수직으로 세워서 러닝하는 표현을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는 점핑 운동의 기본입니다. 점핑을 잘 하시려면 수직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또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수직 점핑 정경 자세를 통해서 10km 35분이 되어질 경우,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10km 39분 주파하고 나서 저에게 저 이제 숙여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세요. 그럼 제가 명확하게 답을 또 정해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수직 점핑으로 정경자세 폼을 달리셔야 됩니다. 기울여서는 온전한 러닝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몸을 기울였을 때 다리가 뒤쪽으로 롤링이 생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달릴 경우에 종아리 과사용으로, 네, 지금 세웠을 경우에는 종아리 이 다리 위치가 이 위쪽에서 회전되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서 들어 올릴 경우에는 허벅지 앞쪽과 엉덩이 근육을 사용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을 때는 종아리 뒤쪽과 허벅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아리 과사용이 걸릴 경우에 종아리는 약한 부위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극을 받으면 달리기를 종료해야 됩니다. 허벅지는 타고났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다 하더라도 러닝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러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했을 때이고요. 매일같이 달려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도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했을 때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아리 근육 사용비를 높여서 달릴 경우에는 하루 달리고 이틀을 휴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매일 달릴 수 있는 몸, 하루 달리고 이틀 쉬어야 되는 몸, 네, 매일 달릴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보시려면은 러닝 바이블을 읽어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러닝머신이랑 야외론이랑 둘 중에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이 시절 항상 두 분의 의견을 각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견이 많이 갈리죠. 근데 저는 코치님한테 배웠을 때는 실내 러닝머신에서 거의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이야 다 있겠지만 우선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매일 달리고 뭐 어떻게 달리고 이것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치님 의견은 뭐 지금 실내에서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실내가 좋다라고 하지 않으실까? 트레드밀에서 달리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우선 트레드밀이 상태가 최상급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달리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부상이 입을 수 있고요. 트레드밀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트레드밀을 달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어떤 브랜드 추천하실까요? 이제 국내 브랜드도 좋고요. 국내 브랜드에서는 이제 디렉스라는 모델이 관절과 근육에 데미지를 주지 않아요. 그 브랜드를 있는 센터를 찾아다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레드밀 종류가 동력 있고요. 무동력이 있습니다. 동력을 타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동력은 단거리 선수들에게 그 트레이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밀어서 달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근육 사용비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트레드밀을 하실 때는 동력 있는 트레드밀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서울에서 제일 좋아하는 러닝 코스 혹시 있으시다면 어디인가요? 두 분께 갈까요? 서울에서 가장 인기 많은 코스 대표적으로 이제 석촌호수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 러너들이 찾아오는 코스가 되어져서 밤에 가보시면요, 네, 주로가 꽉 찰 정도로 그렇게 달리기를 즐기는 분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이제 러닝을 즐기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남산 이제 북측 순환 코스, 이제 3km를 순환하는 코스인데 적당한 업다운 코스로 이루어져서 또 주변에 그 트레일 러닝처럼 그 숲속길을 달리는 그런 기분도 만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산과 석촌호수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코치님 여기 이제 초보 러너분들이랑 이게 러닝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 남산 듣자마자 또 이러셨어요. 여러분들 집 앞이 가장 좋은 코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장난이고요. 남산 코스 정말 좋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거기 그늘도 있어갖고 완전 더울 때 있잖아요. 햇빛을 좀 피하고 싶을 때 남산 코스 그냥 스근하게 한 반 바퀴 정도만 이렇게 좀 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산이네요. 네. 좋아하는 코스를 여쭤봤는데